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성공한 투자자 에드워드입니다. 여기 제가 성공한 월스트리트는 세계 경제의 심장이라고들 하죠. 저는 이곳에서 미국보다 우월한 경제 성장을 보인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자부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저는 처음 한국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위대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태국이나 인도 정도로 생각했죠. 그에 반해 미국은 매일같이 새로운 기술이 탄생하고 진정한 혁신이 일어나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주요 기업들 주가는 6개월 연속 투자 손실입니다. 물론 이런 일은 늘 있어 왔습니다.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것뿐이죠. 미국 기업들은 언제나 그랬듯이 다시 일어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이 사회는 여느 때와는 달랐습니다. 마이클 스미스 회장이 은퇴를 권하는 순간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20년 동안 월스트리트의 전설로 살아온 제가 이제는 시대에 뒤처진 구식 투자자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맨해튼의 마천루들은 여전히 위용을 자랑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들이 즐비하고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기업들이 이곳에 있죠. 미국은 영원한 세계의 중심이고 이건 변하지 않을 진리라고 저는 굳게 믿어왔습니다. 책상 한켠에는 제 찬란했던 과거를 증명하는 트로피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2018년 최우수 투자자상은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미리 예측해 받은 것이고 2020년 월스트리트 혁신상은 애플의 성장을 정확히 분석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죠. 갑자기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제임스 첸이 들어오면서 한국 시장 분석 보고서를 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순간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니요? 그저 일본을 따라하기 바쁜 나라가 아닙니까? 값싼 전자제품이나 만들고 김치 먹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들이고 한국 기업들의 이름조차 제대로 발음하기 어렵습니다. 도요타와 소니는 쉽게 발음할 수 있는데 말이죠. 그들의 자동차는 여전히 일본 차를 따라가기 바쁘고 문화도 일본의 그림자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이나 다름없는 나라를 굳이 분석할 필요가 있을까요? 시간 낭비하지 말게. 난 바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며 보고서를 거절하려 했지만 제임스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제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확신이 있었죠. 마지못해 보고서를 받아들긴 했지만 어차피 개발도상국의 과대 포장된 성과 발표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첫 장을 펼치자 2025년 대한민국이 이끄는 세계. 경제의 새로운 물결이라는 거창한 제목이 눈에 들어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스운 농담일 겁니다. 미국을 따라올 나라는 없습니다. 하물며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세계 경제를 이끈다니 말이 되는 소리나 할까요? 하지만 이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람은 믿고 싶은 것만 보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늘 미국의 위대함만 보려 했고 다른 나라들의 성장은 애써 무시해왔죠. 하지만 이제 제 앞에 놓인 차가운 숫자들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처음 본 것은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44%를 점유하고 있다는 수치가 눈에 들어왔죠. 인텔은 고작 20%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이나노 공정 개발에 성공했다는 기사도 있었어요. 현대자동차의 이야기는 더 놀라웠습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유럽 시장에서는 이미 테슬라의 점유율을 위협하고 있었고 자율주행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아직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기술력이야 돈으로 살 수도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라는 기업들의 인공지능 기술이 눈에 띄었습니다. GPT-4와 맞먹는 수준의 언어 모델을 개발했다는 내용이었죠. 구글과 메타를 제치고 초거대 AI 개발에 성공했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것은 문화산업의 성장이었습니다.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 음악이 전 세계 시장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었죠. 할리우드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구글에서 한국 기업들을 검색하고 유튜브에서 관련 영상들을 찾아보았죠. 처음에는 부정하고 싶었던 현실이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진실로 다가왔습니다. 문득 손목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창밖의 뉴욕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어쩐지 그 빛이 조금은 바랜 것처럼 보였죠. 컴퓨터 화면 속에서 본 서울의 야경은 뉴욕 못지않게 현대적이고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차트와 데이터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 제가 알던 세상의 지도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으니까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한국 경제 전문가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의 한국학 교수, 월스트리트의 아시아 전문 애널리스트, 심지어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미국 기업인들까지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따라하는 나라가 아니다. 이제는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봐야겠다고 말이죠. 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미래가 그곳에 있는지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이미 제가 알던 아시아의 모습과는 다르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동선, 효율적인 입국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었죠. JFK 공항이 옛날 창고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길, 자율주행 전기버스가 조용히 활주하듯 달렸습니다. 운전석에는 운전자가 있었지만 핸들에서 손을 떼고 있더군요. 미국에서는 아직도 테스트 단계인 기술이 이미 상용화되어 있었습니다. 강남에 도착했을 때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거대한 빌딩들 사이로 홀로그램 광고가 떠다니고 도로 위로는 드론 택시가 분주히 오갔습니다. 우버가 꿈꾸던 미래가 이미 이곳에서 현실이 되어 있었죠. 스타벅스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하려는데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현금이나 카드를 받지 않아요. 휴대폰으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당황한 제 모습을 본 옆자리의 젊은이가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알고 보니 IT 기업의 개발자더군요. 미국 기업들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많이 들어와요. 하지만 전 여기가 좋습니다. 이곳에서는 상상이 바로 현실이 되거든요. 그의 말을 들으며 판교 테크노밸리로 향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본 것은 실리콘밸리를 뛰어넘는 무언가였습니다. 삼성전자 연구소, 네이버 제2사업, 카카오의 인공지능 센터. 모든 건물이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 본 듯한 미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완벽한 홀로그램으로 해외 지사와 실시간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고 연구실에서는 양자 컴퓨터 개발이 한창이었습니다. 한 스타트업 대표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청년이었죠. 구글에서 연봉을 2배로 제시했다고요? 네. 하지만 거절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어요. 하지만 이곳은 다릅니다. 우리는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그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다는 말. 그건 바로 저였죠. 저녁이 되자 도시는 더욱 화려하게 빛났습니다. 건물들은 거대한 디스플레이가 되어 예술 작품을 선보였고 거리는 첨단 기술과 전통이 어우러진 풍경을 자아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본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죠. 제가 본 것은 단순한 기술의 진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문명의 대이동이었습니다. 서구가 수백 년간 누려온 혁신의 주도권이 동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창밖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뉴욕 맨해튼 중심가의 골드만삭스 회의실. 매년 열리는 글로벌 투자 전략 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300명 가까운 월가의 거물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차례죠. 한국이 세계 경제의 새로운 중심이 될 것입니다. 제 첫 마디에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누군가 비웃음을 터뜨렸고 몇몇은 한심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오른쪽에 앉아있던 스티브 모건이 말했습니다. 에드워드, 당신도 이제 나이가 들었나 보군요.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하청 공장일 뿐입니다. 우리 기업들의 기술을 따라하기 바쁜 나라죠.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차트를 띄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의 특허 등록 건수는 이미 구글을 앞섰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 기술은 테슬라보다 2단계 앞서 있죠. 네이버는 초거대 AI 개발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월가의 큰손인 마이클 블룸버그가 끼어들었습니다. 에드워드, 잠깐의 성과일 뿐이요. 미국이 흔들리면 한국도 무너질 겁니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말이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액이 GDP 대비 세계 1위라는 데이터였습니다. 미국은 4위에 머물러 있었죠.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모방자가 아닙니다. 이미 많은 분야에서 미국을 추월했고 앞으로 그 격차는 더 벌어질 겁니다. 회의실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미국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였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국의 인구는 고작 5천만입니다. 미국 시장의 6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이끈단 말입니까? 존 윌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월가에서 가장 보수적인 투자자로 알려진 사람이죠.
중국도 아니고 한국이라니 에드워드. 당신이 이러는 이유를 알겠소. 최근의 투자 실패를 만회하려는 몸부림이겠지. 비웃음과 조롱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연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본 한국의 현실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겁니다. 발표가 끝나고 회의실을 나서는데 몇몇 젊은 애널리스트들이 다가왔습니다. 저희도 한국 시장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윗분들이 완강하게 반대하시니 결국 저는 혼자 투자를 결심했습니다. 제 전 재산의 80%를 한국 기업들에 투자하기로 한 거죠. 에드워드 미쳤군요. 그렇게 하면 당신 커리어는 끝날 겁니다. 마이클 스톤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제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월스트리트의 거리가 보입니다. 늘 보던 풍경인데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지네요. 이제 세상의 중심은 서서히 동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2년이 지났습니다. 제 사무실 벽에는 이제 한국 기업들의 주가 차트가 가득합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네이버, 카카오 모두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죠. 반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실리콘밸리는 이제 과거의 영광만 남았습니다. 규제는 점점 심해지고 혁신은 더뎌졌죠. 한때 세계를 지배하던 페이스북은 메타버스 투자 실패로 주저앉았고 구글은 한국의 네이버에게 AI 기술력에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에드워드, 당신 말이 맞았어요. 존 윌슨, 2년 전 제가 한국 투자를 제안했을 때 가장 크게 반대했던 동료입니다. 오늘 아침 그가 제 사무실을 찾아왔죠. 삼성전자가 애플을 제쳤다는 소식 들었나요? 폴더블 폰으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버렸더군요. 뉴욕의 거리는 여전히 분주하지만 그 활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반면 지난주 방문했던 서울은 완전히 달랐죠. 판교 테크노밸리는 이제 실리콘밸리를 능가하는 혁신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인재들이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었죠. 미국에서도 수많은 젊은 개발자들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해 왔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미국이 과거의 성공에 안주할 때 한국은 끊임없이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규제를 강화할 때 한국은 과감히 규제를 풀었죠. 미국이 담론에 빠져 있을 때 한국은 실행에 집중했고요. 실제로 한국은 AI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기업들의 발목을 잡지 않았습니다.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게 했죠. 양자 컴퓨터 개발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고 우주산업도 민간에 개방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죠. 투자업계의 큰 손으로 알려진 마이클 스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2년 전 그는 제 제안을 비웃었던 사람 중 하나였죠. 우리는 한국을 너무 얕봤어요. 여전히 일본의 그림자에 가려진 작은 나라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은 이미 일본을 넘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어요. 이제 미국의 투자자들은 앞다투어 한국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제가 2년 전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의 주가는 평균 300% 이상 올랐습니다. 저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목격했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으니까요. 미래는 한국에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투자자들이 제게 조언을 구하러 옵니다. 저는 이제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악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통령 트럼프가 저를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한국 시장에 대한 제 투자가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미국 정부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백악관 회의실은 압도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거대한 샹들리에 아래 트럼프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제가 쓴 한국 시장 분석 보고서가 놓여 있었죠. 에드워드, 솔직히 말해보시오. 한국의 성공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오? 트럼프의 목소리에는 처음 듣는 진지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한국의 가장 큰 자산은 인재입니다. 미국이 인재를 소비할 때 한국은 인재를 키웠습니다. 제 대답에 트럼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실리콘밸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소. 하지만 이제는 판교가 더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게 사실이요? 네. 미국의 IT 기업들이 주주이익에 매몰될 때 한국 기업들은 과감한 투자를 이어갔습니다. 미국이 단기 성과를 좇을 때 한국은 10년 후를 내다보며 움직였죠.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한국의 주요 지표들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R&D 투자액, 특허 건수, 청년 창업률.
모든 지표에서 한국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죠. 놀라운 건 속도입니다. 트럼프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규제를 고민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고 있었어.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교육열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코딩은 이제 초등학교 필수 과목이 되었고 AI 교육도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죠. 반면 미국은 트럼프가 말을 가로챘습니다. 우리는 인문학 논쟁에 빠져 있었지. AI가 윤리적인가 아닌가를 토론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AI를 일상에 도입하고 있었어. 회의는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겼습니다. 트럼프는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갔고 백악관 참모들은 바쁘게 메모를 해나갔죠. 마지막으로 트럼프가 물었습니다. 내 계획에는 미국도 한국처럼 만드는 것이요 가능하겠소?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미국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해야 하죠.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의 중심은 한국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제가 실리콘밸리를 방문한 것은 구글 인사 담당 부사장의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에드워드, 당신이 한국 시장을 잘 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의 사무실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구글이 한국의 개발자에게 제시한 조건이었죠. 연봉 2배, 스톡옵션, 실리콘밸리 본사 근무까지. 하지만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 거절했을까? 제가 알던 시절만 해도 실리콘밸리 행은 모든 개발자들의 꿈이었는데 말이죠. 판교로 날아갔습니다. 그 개발자를 직접 만나보고 싶었죠. 30살의 김준영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일하는 건 이제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여기 한국에서는 제가 개발한 기술이 한 달 만에 상용화됩니다. 미국은 규제도 많고 의사결정도 느리죠.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국은 언제나 미국을 동경하던 나라였는데 애플의 최고 기술 책임자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제 오랜 친구인 그는 한국의 배터리 연구소를 방문한 뒤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죠. 에드워드, 당신 말이 맞았어. 우리가 우물 안개구리였나 봐. 한국은 이미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리튬이온 배터리를 연구하고 있었어. 저는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 앉아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옆 테이블에서는 젊은 개발자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죠. 인공지능, 우주산업, 바이오 기술. 그들의 눈빛에서 미래가 보였습니다. 실리콘밸리는 이제 과거의 신화일 뿐이에요. 우연히 대화에 끼어든 네이버 개발자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불과 2년 전 제가 한국에 투자하겠다고 했을 때 월가의 동료들은 모두 비웃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들이 제게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인재를 어떻게 하면 영입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이제는 불가능할 겁니다. 그들에겐 더 이상 미국이 꿈이 아니니까요. 오히려 그들이 꿈꾸는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죠. 한때 실리콘밸리가 그랬듯이 이제는 판교가 전 세계 인재들의 꿈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불과 3년 전 저는 한국을 얕보는 전형적인 월가의 투자자였습니다. 김치와 싸구려 전자제품이나 만드는 나라. 일본과 중국 사이에 낀 작은 나라.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제 사무실에는 한국 기업들의 주가 차트가 가득합니다. 제가 가장 먼저 투자한 삼성전자는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세계 1위 기업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에드워드, 당신의 말이 옳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한 거군요. 존 윌슨이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3년 전 제가 한국 투자를 시작할 때 미쳤다고 말하던 바로 그 사람이죠.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우리가 한국을. 그런데 보세요. 현대차는 테슬라를 제치고 전기차 시장 1위에 올랐고 네이버는 구글을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제 투자는 500% 이상의 수익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매달 한국에 갑니다. 갈 때마다 새로운 충격을 받죠. 한 달 전에는 완전 자율주행 도시를 보았고 지난주에는 양자 컴퓨터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서울 하늘에는 에어택시가 날아다니고 거리의 카페에서는 AI 로봇이 커피를 만듭니다. 도대체 어떻게 알았습니까? 후배들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5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이었던 나라니까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한국은 단 50년 만에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조선, 스마트폰, AI까지 거의 모든 첨단 산업에서 세계 최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건 속도입니다. 미국이 10년 걸릴 일을 한국은 3년 만에 해냅니다. 우리가 회의만 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실행하고 있었죠. 이제는 늦었나요? 많은 투자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한국은 이제 육지통신을 준비하고 있고 우주산업에도 뛰어들었습니다. 화성 탐사선도 곧 발사한다고 하더군요. 양자 컴퓨팅, 핵융합. 미국이 꿈꾸는 모든 미래 기술을 한국이 먼저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이제 은퇴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은퇴라고요? 제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건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명의 대이동입니다. 서구가 500년간 지켜온 기술 패권이 한국으로 넘어가는 역사적인 순간이죠. 제 책상 위에는 다음 주 서울 출장 일정이 놓여 있습니다. 한때 저는 한국을 미국의 변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난 이미 미래를 봤어요. 그리고 그 미래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100억의 연봉을 받는 성공한 투자자 에드워드의 이야기를 잘 들으셨나요? 에드워드의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한국의 위대한 점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해피스토리였습니다.